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보험, 모르는 사이 새는 우리 집 가정경제, 막막한 노후 준비도 고민이시라고요? 그럴수록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돈키호테 전문가들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돈을 키우는 똑똑한 습관, 돈워리 재무상담소. 네,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박태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키 여러분의 고민을 면밀히 살피는 천리안 박태원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오늘은 최지혜 아나운서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보험의 입문편, 보험을 잘 선택하는 기준,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보험이 뭘까요? 보험은 내 인생의 에어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우, 정답이네요. 네. 정답인데. 아니 사실 네.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이 질문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정말 에어백이 평소에 쓰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고 에어백 장착 비용이 싼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은 어느 한순간 정말 내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뭐 그럼요. 에어백 안 터졌다고 아우 아까워 내가 이거 괜히 했어 이러는 분들 없고요. 네. 그래서 보험이 또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평소에는 쓸 일이 없지만 일생일대 한순간에 가장 큰 방패막이 되는 게 보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와, 첫 방송을 너무 잘 준비해 오신 것 네, 같은데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네. 보험은 우리가 경제적 약자가 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아프게 된다면 치료 비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때 경제적 손실을 대응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건강보험이고 또 은퇴 이후에 소득이 줄게 되면서 경제적 약자가 될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건 연금보험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가정에서 주 수입원인 가장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건 종신보험이 되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보험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게 경제적인 부담과 위협을 주는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험의 종류가 나뉘게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내게 필요한 보험을 좀 골라볼까요?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 나한테 필요한 보험을 스스로 고를 수가 있을까? 뭐 보험 종류도 많고 회사도 다양한데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네, 맞아요. 보험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실손의료비, 그리고 암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간병보험, 운전자보험, 또 종신보험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보험 중에서 내게 필요한 보험을 고르는 기준은 조금은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격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보험 설명 듣다 보면 네. 안 필요해 보이는 게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엄격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모든 종류의 보험을 전부 가입하기에는 보험료의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턴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통 설계사 분들께 믿고 맡겨서 보험을 가입하시죠. 근데 사실 나만큼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잘 고르기 위해서 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워낙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서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이 있죠. 실손보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상해 질병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차익 부분을 보조해 주려고 만들어진 게 실손의료비예요. 그래서 치료비는 의료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충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비가 필요해요. 그 이유는 치료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자금 명목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후유장애 그건 뭔가요? 상해보험의 핵심 특약인데 여기서 상해 후유장애란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도 신체 일부를 잃거나 기능이 감소된 것을 수치화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후유장애를 가입을 할 때는 꼭 3%부터 적용받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골절 진단비 정도 추가해 주시면 상해보험은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대한 보완책으로 실손보험, 또 암뇌 심장에 대한 진단비, 거기에 후유 장애까지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 또 있을까요? 아직 자녀들이 어린 경우 가장의 부재를 대비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1인 가구라든지 자녀들이 모두 성장했다면 사망에 관한 보험은 또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죠. 또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간병보험은 필요하겠죠. 각각의 보험에 대해선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살짝 정리를 해보면 실손보험과 암뇌 심장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후유 장애, 그리고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그리고 간병보험 등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요게 끝은 아니겠죠, 또? 네, 이렇게 가입하기 좋은 기본적인 보험과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골랐다면 그 다음으로 꼭 신경 써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꼭 신경 써야 할 세 가지. 그게 뭔가요?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세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내게 필요한 보험을 첫 번째, 보험 기간, 납입 방법, 납입 기간을 내게 맞게 잘 설정해서 가입하자입니다. 이걸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우선 보험 기간은 보험의 효력 시기입니다. 만기가 언제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78세 되시는 분을 상담을 했는데 보험 만기가 80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땐 좀 짧게 가입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몇 세까지 보장을 준비해야겠다라고 만기를 설정해서 준비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만기를 설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납입 방법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납입 방법에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어요. 갱신형은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등의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는 보험인데요.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갱신형의 장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장점만 있나요? 아니요. 단점도 있어요. 네. 주기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보험료와 만기 시까지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갱신형은 갱신형에 비해 가입 당시 보험료는 높지만 10년, 20년, 30년 보험료 납입 기간을 정해서 납입을 하게 되면 만기 시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20년 갱신형처럼 갱신 주기가 긴 보험들이 등장하면서 내 보험은 갱신형 보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20년 이후에 보험료는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를 20년 이후에도 계속 내셔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20년 갱신형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20년 후 굉장히 먼 미래 같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갱신 안 되는 거나 똑같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20년 후에도 보험료 납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갱신된 비싼 비용으로 계속 납부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부담이겠는데요. 네, 맞아요. 네. 납입 기간은 이제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더 납입 기간이 남았는데 네네. 납입 기간은 20년, 30년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할부 기간이에요. 우리가 보장을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몇 년 할부로 살 거냐는 거예요. 가급적 소득 활동이 가능한 기간 내에 보험료의 납입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보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네. 네. 아니 제가 지금 청취자분들보다도 더 뭔가 느끼는 게 있고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최근에 몇 년 전에 가입을 했던 보험이 30년 납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네.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근데 30년 후면은 저는 소득 활동이 끝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 누가 내나요? 내주나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다 해야 되는군요. 지금까지는 사실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내용을 사연으로 들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전문가님께 상담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40대 중반인데 혼자 살고 있어서 집에 가봤더니 우편으로 보험 가입 증서가 한가득 날아와 있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이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혼자라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어머님을 정말 걱정시킨 보험 한가득 든 아드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자, 오늘 사연 40대 중반의 미혼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님께서 직접 보내주셨어요. 아드님이 보험을 얼마나 많이 가입을 하셨기에 이렇게 걱정하시나요? 네. 사연자분의 아드님은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셨는데 자, 한 달 수입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되셨는데 지출 관리가 잘 안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축도 잘 못하고 있고 보험료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계셨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보험이 무려 10건을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엄청나네요. 보험료는 네. 49만 원이었어요. 보험에 가입하라는 제한 전화가 올 때마다 얼마 안 하니까 그냥 한 건, 두 건 계속 가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시고요.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많이 가입한지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갱신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도 정말 10건에 49만 원.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갱신에 대한 부담이다. 이게 어느 정도였나요? 앞서 제가 갱신형 보험은 비갱신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2, 3만 원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장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저렴하다고 갱신형으로만 준비를 하다 보면 갱신 기간이 끝날 때마다 계속 더 오른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하고요. 소득 활동이 끝난 시기에도 보험 납입이 끝나는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노후가 됐을 때 경제적으로 취약해지는 시점이지만 보험의 필요성은 높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료를 겨우겨우 내다가 결국은 유지를 못하고 해약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갱신형은 모두 만기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를 갱신형으로 가입했다. 네. 근데 암이 발생을 안 했어요. 네. 다행이죠. 네. 근데 이제 연배가 올라갈수록 불안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의 위험성도 필요성은 높아지고. 높아지고. 근데 보험료는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끝까지 끝나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갱신형이 지금이야 저렴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담 수준은 높아지고요. 정작 노후가 됐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데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성은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데 이게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해약을 하신다. 근데 그때 만약에 질병이 발생을 한다. 정말 위험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게 걱정이네요. 그래서 참 갱신형 보험이 처음에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면서 이렇게 가입을 해도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사연자분의 경우 이 10가지가 어떤 보험들로 가입이 돼 있었나요? 우선 종신보험 16만 원이 있었고요. 근데 결혼 계획도 없으시고 혼자셔서 사망에 대한 보험금 자체가 불필요해 보였어요. 게다가 진단비 특약들 역시 갱신 주기가 5년이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종합보험은 7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 안에 2세대 실손의료비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80세 만기로 가입되다 보니까 실손의료비가 80세까지밖에 적용을 못 받는 상태였습니다. 너무 짧게 돼 있으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손의료비는 4세대 실손의료비로 따로 종합보험에서 분리하면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안내를 드렸고요. 실손 외에 3년 갱신형 특약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정리를 도와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낸 돈도 좀 아깝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혹시라도 정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계속 납입하면 안 될까요? 그 마음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보험료를 사용해야 될 한정된 비용 안에서 내게 필요한 보장들이 알맞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아닌 보장이라든지 내게 맞지 않는 납입 방법으로 구성이 됐다면 중복가입이나 과보장이나 또 비용이 손실되면 사용이 되면서 정작 우리가 가입해야 할 보장이
미흡해지거나 아니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바르게 조정하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연자님의 경제 상황 또 미래까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주시는 게 우리 전문가님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연자분의 아드님 또 네. 어떤 보험에 추가적으로 가입이 돼 있으셨나요? 네, 그리고 암보험은 무려 3건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11만 원이었어요. 2건은 10년 갱신형, 1건은 15년 갱신형. 건강보험은 3만 원으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이렇게 보장 범위가 협소하게 가입되어 있었고 1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해보험 2건 역시 2만 원, 4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치아보험 3만 원으로 5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3만 원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드셨네요. 그리고 또 죄다 갱신형으로 네, 맞아요. 정리해 주시기도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셨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우선 필요한 게 실손의료비였고요. 진단비 역시 필요하겠죠. 4세대 실손의료비로 자기 부담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술 특약을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자이시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간병도 조금 필요해 보였고요. 그래서 실손의료비는 4세대로 변경을 해서 16,000원으로 전환을 해드렸고요. 소득이 존재하는 20년 납 90세 만기로 종합보험 안에 암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협소하게 가입되어 있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대신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게다가 상해보험 그리고 상해 질병 수술비를 묶었어요. 종합보험 안에다가 네. 한 번에. 그래서 18만 원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운전자 보험은 3만 원을 만 원으로 수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빠져있던 간병보험은 34,000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뭔가 심플해지기는 한 것 같은데 총 보험료는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네, 49만 원 내고 계셨는데 24만 원으로 좀 줄여드렸거든요. 그러면서 25만 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보험료가 줄기도 했지만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하고 보장 범위도 넓히면서 보험료를 줄였다는 거예요. 자,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변경이 됐어요. 뭐 나중에 생각하면 절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준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49만 원이 아니라 막 50만 원, 60만 원이 될 시기가 분명히 왔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맞습니다. 정말 많이 절약을 하신 것 같고, 근데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도 보험료를 줄여 주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절반 넘게 줄여지면서 보장 범위가 뭐 얼마나 늘어났겠어. 혹시라도 좀 빠진 부분이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보험료는 줄었지만 보장은 더 탄탄하게 마련을 해드렸어요. 자, 우선순위가 되지 않거나 중복가입이거나 과한 보장으로 준비되어 있던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보장의 밸런스를 잡았고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채워드렸거든요. 게다가 보험을 정리하면서 발생되는 해지연금은 1,850만 원이 됐는데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할 경우를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비상자금으로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동키 여러분의 고민 면밀히 살펴보는 천리안 박태훈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